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분석을 했던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예상은 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하나 물건을 또 보려고 하는데요. 물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한번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2020 타경 10909입니다. 다가구고요. 네, 위치가 좀 대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멀리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장 오기도 좀 불편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초 감정가가 4억 5,300이고 매각기일이 2월 16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목소리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듣기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빨리 나와가지고 잘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 타경 10909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토지는 60평, 건물은 132평, 최초 감정가 4억 5,300인데 지금 3차 진행 중이고 두 번 떨어졌어요. 2억이고 지금 근데 보니까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개인이죠. 그러면 이게 개인 간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경매가 나왔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한테도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일단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어서 크게 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아니고 뭐 제휴의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냥 다 매각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가구 뭐 원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일 좀 불편한 게 명도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우리는 경매 같은 경우는 최후의 보루가 있잖아요.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말 대화가 안 되거나 정말 말이 안 통하면 법원에 그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매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가 좀 더 경매보다 가격이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 명도할 때 좀 더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경매는 인도명령을 대상자인 경우에 인도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명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입니다. 물건 사진 보면 멀쩡해요. 멀쩡하고 심지어 괜찮아 보여요. 크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코너에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지금 붉은색 보니까 상업지 같죠? 상업지에 있는 다가구 빌라예요. 주차장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코너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사진 보면 한 집, 두 집인가요? 이게 한 집, 두 집, 한 층에 네 집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 두 집인가? 두 집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참 이따가 감정평가서 보면 또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때 그걸 좀 자세히 도면은 보기로 하고 이 내용 먼저 살펴보면 일반 상업지 도시지역에 땅은 60평인데 땅에 대한 감정가가 1억 3천이고 1층, 2층, 3층, 4층 해서 총 10가구가 있어요. 일괄 매각인데 중요한 게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명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안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보일러는 뭐 도시가스고 좋아요. 나머지 것들은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지금 4명밖에 없네요. 10집인데 4명밖에 안 보이고 이거를 언제 조사했냐 2020년 11월 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하고도 좀 더 시간이 지났네요. 2년 아니고 1년 반 정도. 지금 22년이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4명인데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고 이건 안 했네요. 이거는 했고 이것도 했어요. 일단은 배당 요구는 이 사람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임차권, 주택임차권을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다른데 주소를 이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입을 해야 돼서 주택임차권을 신고를 해놓고 아마 이사를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라고 나와있고 이 사람 배당은 없고 소액임차인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보면 많이 비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4명만 산다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고, 503호 거주자 이분 말고는 연락이 없었다. 이 사람은 연락이 없고 나머지는 연락이 없었다. 이 사람은 배당금도 없고 하니까 연락 안 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없으니까 연락 안 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왜 연락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세히 봐볼게요. 등기부를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소유권 이전 매매,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이분이 소유자고 소유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3년, 4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된 거면 훨씬 더 이전부터 경매가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얼마 안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이자를 안 냈으니까 경매가 진행이 됐겠죠. 쭉쭉쭉 아무튼 이렇게 됐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지금 2억대예요. 2억대인데 아까 주택 임차권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는 살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이 사람이 배당을 일단은 받아요. 1,400. 이 돈은 못 받고, 연락 안 왔다는 이 사람 300 받습니다. 연락을 했다는 이 사람도 돈을 받아요. 그러고는 없어요. 지금 명도 쉽겠죠. 이 사람은 돈 받고 이 사람도 일부 받고 없어요. 땡. 심지어 이 사람은 지금 있지도 않은데 인도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뭐 명도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안 살 거거든요. 뭐 확실한 거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살 거고, 이 사람은 돈 다 받아요. 그러니까 명도 관련해서 그냥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낙찰 받아서 진행이 된다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시세가 있죠. 뭐 2천에 얼마, 1천에 얼마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싸 보여요. 싸 보이고 10가구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얼마에 입찰을 받아서 얼마의 낙찰을 받을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잔금을 치르고 뭘 하더라도 투자금이 많이 회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 데이터 상으로만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임장을 갔을 때 집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금이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층짜리 다가구 주택 비어져 있었다. 이 사람은 연락이 왔다라고 현황 조사서에서도 나와 있었고, 2번 갔거든요. 지금 2번 갔어요. 건축물 대장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서울 분이신 것 같네요. 경기도 고향. 원래 고향이 이쪽인데 서울에 있다가 이거를 제 샀는데 뭐가 어려워서 이자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사용 승인일로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옆에서 이제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뭐 썩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최선 순위 설정. 그보다 다 뒤쪽이니까,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인수할 권리 같은 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요. 세대 열람 내역서를 보면 지금 3명이 있죠. 아까는 주택 임차권을 신청을 해놓고 지금은 안 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분만 아까 연락 왔다고 나와 있고, 이분도 다 배당을 받아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정평가서 보면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텐데, 여기죠? 도로 코너에 있어요. 주차장 사진이고, 현관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 둘, 세 개. 이게 한 집, 두 집, 세 집이네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나와 있고, 이게 몇 층이죠? 지금 2층. 이게 3층? 3층이네요.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고, 여기는 4개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지금 한 투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실, 침실, 주방. 거실하고 주방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2층, 3층. 2층, 3층은 세 집만 있고, 마지막 4층이 4집입니다. 투룸 느낌이에요. 여기는 방 2개, 거실 하나.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전세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룸 같은 경우는, 그리고 2룸 같은 경우는 뭐 월세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이 중요하죠. 대출이 중요한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대출은 확인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대출 안 하고 그냥 뭐 다 내 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나서 임대를 맞춰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실거래가 시세를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면적이 아까 몇이었죠? 200, 437, 토지 200, 토지 면적 200, 연면적, 이게 거래가 뭐 활발하게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가능은 안 되는데, 일단은 전월세 시세로 그냥 볼게요. 아, 면적으로 나와버리네요. 엘리베이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설비 내역에 통상적으로 나오면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없고, 이것도 면적이 세부 면적은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일단은 대략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나 주변에 가보면 대략 비쌀 거니까 비슷한 시세를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 정도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뭐 300에 30, 1000에 10, 다 이거 지금 투룸인 것 같거든요. 투룸 아까 2층 3층 2층 3층 4층 투룸이 하나 둘 셋 넷 8개 8개면은 뭐 보증금 1000에 뭐 10, 15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분들이 임차한 그 시세를 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전세를 그냥 한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금액이 착합니다. 착해요. 게다가 특별하게 뭐 명도 관련해서 어려움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구미 공단이 있어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꽤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지금 공장이거든요. 다 공장이다 보니까 보세요. 다 공장이에요. 여기가 구미 국가산업단지 3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3단지 여기도 다 공장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수요는 있을 거예요. 수요는 있기 때문에 임대나 뭐 임차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에 드시면 임장도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좀 보고 있죠. 좀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면 임장도 가보고 시세도 알아보고 낙찰가도 선정해서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는 같아요. 네,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다 봤죠? 배당도 다 받고, 실거래가는 좀 이게 시세가 뭐 활발하게 되지도 않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많이 위축됐어. 부동산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더 가격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